자, 해볼까요? 이번에 시즌 끝나고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언제 정리를 할까 하다가 지금이다 싶어서 정리를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어느 정도 뜬 것 같아서. 레알 마드리드 이적 시장 두 번째 이적 시장 정리입니다. 저번에 다뤘던 딘 하위센, 카레라스, 니코파스, 앙헬로 슈틸러 이런 친구들 등등등이 있었는데 그거 추가로 정리한 것도 뒤편에 나오고요. 새로 언급되는 친구 그리고 새로운 이슈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영입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의 새로운 이름 프랑코 마스탄투오노입니다. 이 친구는 리버 플레이트 지금 소속되어 있는 친구고요. 2007년생 17살이에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국적이고요. 키가 177.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윙어 우윙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발은 왼발입니다. 그쵸? 아르헨티나 딱 듣자마자 느낌이 오죠. 메시의 나라거든요. 이 친구가 차기 아르헨티나 10번이라고 주목받는 친구입니다. 미치지 않았습니까? 자, 프랑코 마스탄투오노는 히어리고 떴습니다. 이 친구는 레알 마드리드로 올 거고요. 유로 45밀리언. 근데 이제 41밀리언으로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떴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클럽 월드컵에는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뛸 수가 없어요. 리버 플레이트 소속으로 뛸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41밀리언으로 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있고 어쨌든 계약상에 지금 공식으로 뜬 건 45밀리언인데 3회 분할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 번에 주라고 처음엔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협상이 잘 돼서 3회로 분할 지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1년까지 계약 서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8월 14일 이 친구 생일이 8월 14일이거든요. 만 18세는 생일 딱 그날 스쿼드에 합류하기로 되어 있고요. 아르헨티나 국대 공식 경기 최연소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연소 데뷔 기록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메디컬 테스트 완벽하게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크로스 대체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마음에 들어. 사실 진짜 대체자가 될 자질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떠도는 것은 뭐 하나 뛰어난 구석이 있긴 한가 보다. 뭐 하나 잘하는 건 있나 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크로스를 뛰어넘고 크로스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난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드리블, 킥력, 활동력 다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야 및 공간 인식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축구 지능이 높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파악하는 능력이 좋나 봐요. 축구 지능 좋은 것만큼 또 타고나는 게 없거든. 이거 키우기 힘든 거거든요. 축구 지능. 이것만 봐도 지금 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이 좋다고 합니다. 라파우사라고 하죠. 여러분 라파우사 아시나요?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훌륭한 선수들이 그 상황에 멈춰서 다음 패스를 선택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선수나 팀을 위해 더 나은 조건에서 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기 위해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약간의 시간을 취하는 것. 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뭔가 공을 잡고 나아가는 상황이 있는데 살짝 틈을 주는 거야. 템포를 조절하는 거예요. 선수가 예를 들면 싹 몰고 올라가고 있어. 근데 내가 패스를 줄 상대가 본인의 자리에 설 때까지 그 타이밍 조절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이걸 메시가 굉장히 잘한다고 알고 있고요. 이걸 라파우사라고 검색하면 특히 영어로 검색하시면 그 메시 관련된 영상이 많이 나오고요. 다목적 전략이라고 보더라고요. 찰나의 순간 판단 이런 거랑 킥력 이런 것 때문에 친구가 크로스 대체자라고 이야기를 들은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 동료를 활용하는 패스, 원터치, 롱패스 등 모든 유형의 패스를 잘 구사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죠? 주고받고 티키타카 잘 하겠다는 거거든. 타이밍 적절하게 주겠다는 거거든. 그럼 어떡해요? 이 원터치 롱패스 같은 경우에는 득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죠. 너무 내가 바라던 바야. 이게 정말이라면 너무 행복한 영입입니다. 그리고 매우 정교하고 날카로운 구질의 왼발킥을 구사한다고 합니다. 그 왼발 능력치가 굉장히 높은가 봐요. 그리고 박스 밖에서 중장거리 타격 그렇게 해서 득점으로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형, 신체적 유전적 자질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아직
나이가 어린데 키가 저러니까 앞으로 더 클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일단 개인기, 야망, 경쟁력을 갖춘 선수라고 합니다. 이 친구 개인기도 어느 정도 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 몸을 다루고 하는 것들은 잘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도 단점이 있습니다. 3가지 정도 정리해 왔는데 오른발 빈도가 적다고 합니다. 왼발에 비해서는 덜 쓰고 안 쓰고 이러지 않을까 했고요. 그 수비 적극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요건 별로 좋게 보지 않아요. 특히 알론소 감독님이 이번에 계속 보는 게 공격진들의 수비 적극성이기도 하다 보니 근데 이거는 이제 알론소 감독님이 잘 교육을 시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퀼러, 니코파스, 마스탄투오노는 너무 비슷한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니코파스는 저번 이적 시장 이야기할 때 다뤘는데 지금 공중에 붕 떠버렸어요. 니코파스가 마스탄투오노를 영입해버려서 니코파스는 좀 무산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알론소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주전으로 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귤러랑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야말의 상대다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야말보다 경험치가 많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좀 적응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구단끼리의 경쟁을 염두에 둔 영입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사항 하나 있어서 제가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어렸을 때 테니스를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테니스계에 뺏길 뻔했습니다. 그 당시 축구계로 뺏길 때 굉장히 아쉬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쨌든 운동선수를 했겠다. 어쨌든 신체적 능력이 그때부터 되게 좋았구나. 몸을 잘 썼구나. 그쵸. 운동 능력이 뛰어나구나. 참고하시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디미르입니다. 오사수나에 지금 속해 있는 선수고요. 1991년 33세입니다. 좀 나이가 있죠. 크로아티아 국적이고요. 키가 190, 포지션은 스트라이커, 왼발을 주발로 사용하는 선수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올지 말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친구기 때문에 제가 데려와 봤고요. 방출 조항은 유로로 8밀리언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갑자기 합리적이죠? 이미 오사수나에서 뛰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라리가에는 이미 적응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득점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긴 하다고 합니다. 제공권, 위치 선정, 헤더 결정력이 좋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키가 190이니까요. 공이 뜨면 가장 먼저 머리에 닿을 가능성이 높죠. 키가 큰 걸 잘 활용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키에 비해 빠른 주력, 활동력이 많다고 합니다. 키가 190이고 이러면 좀 둔할만도 한데 빠른 편이라고 하니까 그건 좀 좋은 것 같고 제가 좋아 보이는 건 이 부분. 성실한 전방 압박, 발밑이 좋고요. 연계가 좋습니다. 성실하게 전방 압박을 한다는 게 좋아 보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부드러운 발밑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스 퀄리티가 낮습니다. 발밑이 좋은데 패스 퀄리티가 낮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득점력의 기복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조금 헷갈렸어요. 꾸준하게 득점력을 가져간다고 위에서는 말을 했는데 득점력에 기복이 있는 건 뭘까?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꾸준한 득점력이 어쨌든 시즌 끝나면 득점하는 양은 비슷한데 확 넣을 때가 있고 좀 드럽게 못 넣을 때가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 글을 제가 취합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글도 있고 저런 글도 있는데 요 이야기는 계속 2개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2개 다 가져오긴 했거든요. 기복은 있는데 어쨌든 꾸준히 득점은 아득바득 한다는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알론소가 지금 스트라이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디미르 영입 이야기가 뜨는 거거든요. 키 큰 스트라이커 선수라서 이적 이슈가 계속 뜨고 있는 선수였고요. 다음 그리멀도 선수입니다. 지금 레버쿠젠에 속해져 있는 선수이고요. 1995년 29살, 국적은 스페인입니다. 키는 171에 체중은 69kg, 레프트백, 윙백 보는 선수이고요. 주발은 왼발입니다. 지금 어때요, 여러분? 지금 카레라스의 영입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벤피카는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확고해요. 뭐라 그랬죠? 제가 저번에 레알이 어떤 생각을 했다? 벤피카 더 이상 가격 협상에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레알이 움찔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카레라스는 어때요? 벤피카에서 클럽 월드컵 소화하게 될 거고요. 48밀리언까지로 딱 2밀리언 낮춰준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가격에 사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카레라스 영입이 불발될 경우에 그리말도를 대안으로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말도도 한번 데려와 봤고요. 방출 조항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딱히 뜬 건 없는 것 같고 이 친구는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의 공격적인 풀백입니다. 축구 지능이 좋은 편이고요. 왼발 킥력이 강하고 정교한 편입니다. 그리고 패스, 크로스, 시야가 좋고요. 공격수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타입의 풀백 자원입니다. 그리고 슈팅 능력이 좋다고 합니다. 중거리, 프리킥도 전부 좋은 편이고요. 대신에 단점, 피지컬 싸움에 약합니다. 활동력과 수비력이 좀 아쉽습니다. 좀 싫어하는 게 좀 많이 들어있죠. 활동력 없는 거랑 수비가 약한 건 좀 슬프다. 최대 단점, 나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데려오기에는 풀백 치고는 29이면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무조건 카레라스가 1순위긴 한데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그리말도는 진짜 영입을 추진 중이다라는 건 아니고 야 우리 카레라스 말고 그리말도도 보고는 있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앙탈? 레알의 앙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벤피카도 아는 거야. 본인들이 협상의 우위에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카레라스가 필요할 거거든 우리가. 자, 다음 이제 어느 정도 선수는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적 관련 업데이트입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는 현재 1군 선수들 위주로 정리를 해왔고요. 엔드릭은 지금 유벤투스가 임대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드릭도 사실 아무래도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구까지 이렇게 굉장히 치열한 선배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전 시간이 너무 보장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엔드릭은 사실 팬들이 생각했을 때도 어디 뛰고 오면 참 좋을 텐데 어디서 경험 좀 쌓고 오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엔드릭도 나는 임대 보내면 갔다 올 것이다. 그래서 다행히 잘 맞는 임대가 뜨면 갔다 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유벤투스가 임대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쁘지 않죠? 정말 욕심이 많은 친구인데 출전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막 애가 한이 맺힌 것처럼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수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비니시우스도 부상이고 뭐 음바페도 부상이고 막 부상이 너무 많이 터졌을 때는 사실 선발로 뛰는 경우도 있었어요. 마지막에 출전 시간이 보장됐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상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좀 기대가 되는 선수긴 합니다. 그리고 자, 리디거는 알 힐랄의 3.5배 연봉 제한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가능성이 높긴 한데 글쎄요. 이거 리디거가 지금 아직 무릎이 회복 중이기 때문에 회복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계약의 기간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재계약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모드리치는 이제 AC 밀란 메디컬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클럽 월드컵 이후로 모드리치가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시간을 잘 정리한 후에 다른 상황을 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모드리치. 그래서 클럽 월드컵 이후에 AC 밀란 메디컬 테스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스케스도 모드리치와 같이 이번이 마지막인데요. 클럽 월드컵 이후에 바스케스의 고별식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모드리치가 이렇게 성대하게 베르나베우에서 인사를 할 때 바스케스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바스케스도 저는 인터뷰를 할 줄 알았거든요. 사실 인터뷰도 하고 마지막 인사도 하고 할 줄 알았는데 그만큼 주목이나 뭐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서운했거든요. 조연으로 마무리한 것 같아서 슬펐는데 그래도 고별식이 진행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때를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바에오
우리 바에오 클럽 월드컵 참여하지 않습니다. 전에 계약이 만료됐고요. 근데 이 신기한 게 MLS 미국 리그 진출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야, 이 인생은 바에오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끝까지 땡기잖아. 이거 봐. 그치. 그러니까 바에오도 여러분 누가 뒷방으로 밀려나서 벤치에서 남 뛰는 거 보고만 있고 싶겠어요. 나도 축구 선수인데. 근데 이게 레알 마드리드에 있는 그 돈이 아니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서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오는데 굳이 내가 자존심 때문에 포기할 이유는 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앉아 있긴 했지만 나름 고충이 있었겠죠. 당연히 축구 선수로서 남 뛰는 것만 보고 있고 그게 본인도 힘들었을 수 있잖아. 이제 이왕 이제 우리 손을 떠났으니 알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그래도 한 건 해주고 갔거든요. 바이오 없었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왜냐면 우리 처음 알았잖아요. 아, 라리가 경기에 1군이 7명 이상 뛰지 않으면 몰수패를 당할 수가 있구나. 그때 다행히 1군으로서 자리를 해준 고마운 바에오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 우리 몰수패 당할 뻔했잖아요. 마지막에 부상으로 다 나가버려가지고 본인의 삶을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자, 알라바. 이제 알라바는 좀 문제야. 지금 부상이 너무 많고 뛰는 날이 없어요. 뛰는 날이. 알론소 감독님과 면담을 진행을 했고요. 알론소 감독님이 이 면담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너는 없다. 라고 굉장히 직설적이게 발언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너의 의견을 존중하고 너의 계약을 존중하겠다. 네가 원하면 남을 수 있다. 우린 존중한다. 라고 했지만 너무 슬픈 말이긴 하죠. 주급이 세요. 알라바가 26년 6월 30일에 계약이 만료입니다. 근데 알라바가 진짜 아까 전에 기사가 떴거든요. 알라바는 잔류를 택했습니다. 끝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만족시켜보겠다. 확고한 잔류 의지가 있었죠. 그리고 좀 슬펐을 것 같다.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경기 안 뛰고 싶어서 안 뛰는 게 아닌데 내가 다친 걸 어떻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치는 빈도가 너무 높고 너무 기간이 길다 라는 점이 좀 슬펐고요. 그리고 비니시우스 27년에 계약이 만료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재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예정이고요. 유로로 500밀리언 연봉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비니시우스가 계약 문제로 이게 돈을 조금 계속 연봉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있긴 했는데 뭐 은바페한테 맞춰달라 뭐 이런 것도 많았고 뭐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올려주네요. 이 비니시우스를 그래도 믿고 가겠다는 것 같거든요. 근데 대신에 비니시우스 이번 시즌에 한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돈 확실히 올려줬으면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게 있어야만 할 거예요. 너무 올려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돈값을 해야 돼요. 다음에 라센시오입니다. 2031년까지 계약 연장이 되었고요. 방출 조항 10억 유로 급여 인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포르투, AC 밀란, 첼시, PSG 이렇게 제안이 왔어요. 이번에 엄청 왔죠. 이적 제안이 쏟아졌어요. 라센시오한테. 근데 이거 다 거절했거든요. 라센시오 빼가려고 여기저기서 난리였어. 그런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지금 라센시오가 아무래도 법적으로 걸려있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쩌면 지금이 싸게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법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는 어쨌든 계약 파기가 법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을 연장을 하고 본 것 같습니다. 뺏기기 전에 일단 연장부터 하고 보자 라고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유스가 아닌 1군으로서의 라센시오 기대가 되고요. 다음 이적 관련 업데이트의 연장선이긴 한데 이 친구들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소속은 아니고요. 이슈가 떴던 친구들입니다. 호베르트 피르미누 전 리버풀 스트라이커입니다. 이거 옵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 옵션이란 건 이제 알론소 감독님이 지금 스트라이커를 원하게 있기 때문에 그 옵션 중에 하나로 뜨고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피르미누는 사실 항상 한 번씩 뜨는 선수인 것 같기는 해요. 사람들 반응을 보면. 언급이 돼서 한번 이름만 한 줄 가져와 봤고요. 카레라스. 이 친구는 지금 영입이 90% 확정됐다고 하는 아까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던 우리 벤피카 친구인데 벤피카와 아직도 금액을 협상 중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클럽 월드컵에는 출전 불가입니다. 영입 관련된 확정적인 이슈도 클럽 월드컵 이후에 기사가 뜰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앙헬로 슈틸러, 이 친구도 제가 저번에 다뤘던 친구인데요. 레알, 그리고 선수는 여름 합류를 원하고 있긴 해요. 사실 이제 와서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교수님 추천서라는 것도 교수님이 추천한 적 없다는 이야기도 다시 또 뜬 적도 있고요. 그리고 슈투트가르트가 유로로 50밀리언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죠. 슈투트가르트 양심 없어? 유로로 50밀리언 뭐야? 맞아요. 그래서 슈틸러는 지금 이적이 파토난 상태예요. 그렇죠. 프랑코보다 비싸요, 지금. 구체적인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슈틸러는 이번에는 파토 난 것 같다. 그리고 수비맨디 계속 떴던 친구죠. 우리가 또 잠깐 가슴이 벌렁벌렁 설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국엔 수비맨디는 아스날을 택한 걸로 보이고요. 그쵸.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레알이 되게 추하게 이적 추진을 부인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적 추진한 적 딱히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대체 누굴 하이제킹하려고 했던, 진짜 호날두 데려오려고 그랬나? 그 경기장에 대체 누구였단 말인가?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에 니코파스, 프랑코의 영입으로 굉장히 애매해졌죠. 아까도 말했듯이 귤러, 니코파스, 프랑코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중간에 붕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이백 후에 재매각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금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아진 게 아닌가. 아쉽죠. 니코파스 그래도 코모에 가서 굉장히 빠르게 증명해낸 케이스죠. 그리고 압델라 와잔 선수입니다. 이 친구는 유스예요. 유스인데 히어리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특이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죠. 와잔이 찐 재능이라는 소리가 좀 있어요. 이 친구가 엄청 어려요. 태어난 연도를 봐. 09년생이야. 이 친구 지금 아약스에서 FA로 7월 달에 카스티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히얼리고 떴고요. 모로코, 네덜란드 국적이고요. 오른발이 주발인 피지컬이 좋은 친구입니다. 일단은 나이가 어려서 카스티아로 합류가 되어 있고요. 차기 1군으로 올릴 생각이더라고요. 지금 수뇌부들이나 보드진의 생각은 이 친구를 일단 카스티아로 데려와서 라리가 무대에 적응을 시킨 후 1군으로 올려쓰고 싶어 하는 유망주를 데려온 느낌이 큽니다. 사람들 반응이 꽤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것도 있죠. 아약스라고 해가지고 아약스? 괜찮나? 이 생각도 한번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약스가 또 유명하잖아요. 자꾸 아약스에서 엄청 영입을 하던 감독님이 계셨잖아요. 좀 의심스러웠지만 굉장히 좋은 친구라고 하니까. 그리고 1군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일단 FA고 카스티아로 합류하는 거기 때문에 카스티아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거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입 이야기만 이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레알 마드리드 영입에 눈이 돌았어. 다음 부상 업데이트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적은 살짝 끝나 있고 레알 마드리드 부상자 업데이트. 우리 부상자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도 지금 업데이트 된 친구들만 조금 달려왔습니다. 리디거, 맨디, 엔드릭, 카마빈가 요렇게는 지금 회복 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지금 이들은 클럽 월드컵에 못 나오죠. 그리고 발베르데도 지금 부상이에요. 부상이 결국 떴거든요. 요추 좌골 신경통입니다. 시즌 끝나고 일주일 정도 결장 상태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훈련 첫날에는 실내 훈련을 했고요. 다행히 발베르데가 국대를 쉬었어요. 그나마 회복이 이제야 돼가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그리고 발베르데는 다행히 클럽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정도 신경통만 있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 발베르데? 이 정도인 게 어딥니까? 진짜 나 기적의 몸이야.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다음 크루투아입니다. 천장 관절염 진단 받았고요. 그래도 클럽 월드컵에는 출전을 합니다. 크루투아가 슬슬 부상이 많아져요. 늙어가는 느낌이라 좀 슬프긴 하죠. 나이가 좀 있거든요, 크루투아도. 그리고 비니시우스는 왼다리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습니다. 국대 경기에서 부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부상당할 때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육을 잡는 거야. 뒷근육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클럽 월드컵 얼마 안 남았는데 비니시우스 부상당하면 안 되는데. 안첼로티 감독님이 또 브라질 국가대표 감독님이시지 않습니까? 비니시우스 딱 잡자마자 안첼로티 감독님이 무리 안 시키고 바로 빼주시더라고요.
본인도 흠칫하셨을 거야. 비니시우스 쓰다가 비니시우스가 부상당할지 몰랐겠지. 그래서 안첼로티 감독님도 좀 당황스럽고 눈치 보이셨을 거예요. 어쨌든 비니시우스는 그래도 클럽 월드컵에 출전은 합니다. 뭐 엄청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거는 이제 레알의 정보 업데이트입니다. 간단한 이슈들 정리해왔고요. 딘 하위센, 아르다 귤러, 엔드릭 이렇게 3명은 2025년 골든보이 어워드 후보 100인의 명단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우리 귀요미 선수들이 투토 스포르트에서 선정하는 유럽 클럽 소속 05년생 이후 출생자들에게 수여하는 그 상을 주는 100인의 명단에 포함이 되었고요. 이 명단은 10월까지 수정이 되다가 12월 달에는 수상자 발표를 하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귀엽고 뿌듯하더라고요. 레알 마드리드 대 브라질 대표팀 여름에 친선전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이거 어떻게 하려나? 알론소 대 안첼로티 감독님입니다. 그러니까 나 그거 너무 하고 싶어. 비니시우스가 레알 마드리드의 전반을 뛰는 거야. 그리고 라커룸 들어갔다 나와서 후반전에 브라질 대표팀 유니폼 입고 뛰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후드리고도 그렇고 밀리탕 근데 뛸 수가 있으려나? 그걸 너무 보고 싶은데 근데 사실 그렇기에는 브라질 대표팀 고정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따로 뛰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듣기만 해도? 어떻게 되려나 싶잖아. 근데 장소나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고 친선전이 여름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긴 합니다. 챙겨보고 싶은 경기네요. 그리고 알론소 감독님의 이야기인데요. 뭐 계획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선수를 쓰실지에 대한 아이디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슈아메니 미드필더로 고용하길 원하신다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 슈아메니가 센터백에서 해방되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 드디어 슈아메니가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센터백 좀 그만 가자. 슈아메니 불쌍해 죽겠어. 우리 슈아메니. 근데 어쨌든 센터백으로 뛴 그 경험을 잘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좋은 경험치로 쌓인 걸로 그렇게 남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귤러 풀타임 미드필더로 전향할 결정했습니다. 아예 미드필더로 고정하실 생각인 것 같아요. 요것도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귤러의 쓰임. 그리고 벨링엄은 중앙 미드필더로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미보다는 중미로 쓰실 계획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에 따라 이 벨링엄이 중앙 미드필더를 잘 소화하는지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이 중앙 미드필더에 대한 영입 이런 것들에 대해 결정이 또 이루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벨링엄의 소화가 앞으로의 영입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위센, 라센쇼 클럽 월드컵에서 주전 센터백 듀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너무 든든하죠? 둘이 조합이 합이 얼마나 잘 맞을까 케미가 또 기대가 됩니다. 라센시오는 이미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센이 이제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알론소 감독님이 쓰시는 요런 아이들의 요런 쓰임은 이제 언제 볼 수 있죠? 바로 클럽 월드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클럽 월드컵 상금 참가만으로도 상업적 기준에 따라 클럽당 1281에서 3819만 달러 사이를 예상이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걸린 돈이 지금 얼마야. 그렇죠. 미국에서 치러지는 경기고요. 그룹 스테이지에서 승리할 시에 200만 달러, 무승부 시 100만 달러가 걸려 있고요. 16강 진출 시 이거 올라갈수록 돈이 점점 쌓입니다. 16강 진출 시 750만 달러, 8강 진출 시 1312만 5천 달러, 4강 진출 시 2100만 달러, 준우승을 하면 3천만 달러, 그리고 지금 우승이 아니야. 준우승이야. 준우승이 3천만 달러, 그리고 우승할 시에 4천만 달러의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이거 돈 따면 선수 하나 일시불로 긁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있는 자본의 끝판왕 미국에서 열리는 컵대회고요. 지금 있는 저 모든 경기를 승리하고 심지어 우승까지 했을 경우에 약 1억 2,500만 달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돈이 얼마야? 저 상상도 안 돼. 그리고 우승 배지가 4년 동안 부착이 됩니다. 이거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지 4년 동안 달기 때문에 이것도 좀 욕심이 나고요. 그리고 심판! 클럽 월드컵 심판입니다. 우리 중요하죠. 우리 이 대회 심판은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일단 센서와 AI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신호를 주고 받는 반자동 오프사이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오프사이드는 바로 휘슬을 붑니다. 필요없는 경기 진행을 막기 위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 같고요. 그래서 부심은 바로 깃발을 들도록 교육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에게 개인 카메라가 달릴 겁니다. 심판의 시야에서 보는 카메라가 부착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계 화면 실시간으로 그 화면이 송출될 수도 있다라는 되게 어마어마한 즐거운 주심캠이 도입됩니다. 그런 것도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는 맛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수들을 더 가까이 보거나 항의할 때 너무 기대되죠.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꽁시렁거리는 거. 그리고 35명의 심판 중에 스페인 심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면 야 스페인 심판이 한 명도 없냐 뽑힌 애가. 너무하다 너무해. 이게 다행이긴 한데 자존심이 상해. 이해돼요, 여러분? 야, 아니 어떻게 전 세계에서 35명 뽑는데 말도 안 돼. 한 명이 안 뽑힐 수가 있어. 그래도 빅 리그에 스페인이 있는데. 이렇게 클럽 월드컵까지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고요. 오늘 이슈는 이렇게 정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재미있으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여러 군데에서 취합해서 정리해서 가져온 글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점, 틀린 점, 추가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적 시장 그리고 클럽의 이슈, 부상 이슈, 그리고 클럽 월드컵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밌었네요. 잘 찾죠? 여러분? 다행이다. 그래도 급하게 정리해서 온다고 왔는데 부족한 내용은 댓글로 잘 알려주십시오. 목 관리 좀 열심히 해보고 새벽에 뵙겠습니다. 땡빵.